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 일대기와 히트곡 표절 논란. 1992년은 대한민국의 문화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해예요.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1집 타이틀곡 난 알아요로 데뷔하며 전설이 시작되었죠. 서태지, 이준호, 양현석 3명으로 구성된 그들의 일대기와 요즘 들어 들리는 히트곡 표절 논란에 대해 알아봐요. 1980년도에도 남희, 김한선, 소방차, 박남정 등의 댄스 가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댄스 음악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게 되죠. 특히 랩과 힙합을 자리잡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즉 한국 힙합계에선 서태지가 일종의 뿌리가 되는 셈이고 난 알아요, 하여가, 교실이데아, 컴백홈 등이 대표적인 곡들이 되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있고 권위적인 한국 사회문화가 존재하던 시기였어요. 1990년대 초부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한국의 대중음악에 퍼지기 시작할 무렵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그들이 은퇴하던 1996년까지 시대의 파란을 몰고 오죠. 3인조 랩댄스 트리오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힙합, 발라드, 엘렉트로니카, 스매시 메탈, 갱스터 뮤직 등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를 소화하며 발표하는 음반마다 사회의 신드롬을 일으키죠. 1998년 솔로로 전향한 서태지는 얼터네티브, 하드코어 핑크, 이모코어 등 락 위주의 밴드 사운드 활동을 보이죠. 서태지는 모든 음악을 혼자 만드는 올라운드 싱어송라이터예요. 음향 엔지니어형부터 모든 곡 작업을 스스로 하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컬, 작사, 작곡은 서태지가 맡고 코러스 및 백보컬과 안무는 이준호, 양현석이 맡았어요. 그룹 신하이에서 활동하던 서태지는 1992년 1월에 양현석, 이준호를 만나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성하게 되고 작곡과 안무 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하이 시절의 서태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과 세상을 뒤집을 파격적인 음악으로 대중에 나타날 준비를 하던 시기였고 양현석, 이준호의 파격적인 안무 또한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2년 4월에 1집 묘태지를 발매하게 되죠. 난 알아요, 환상 속의 그대 등 전곡이 히트하며 그해 대한민국 가수상을 휩쓸게 되죠. 데뷔 음반으로는 최대 판매량인 180만 장을 기록하게 돼요. 1993년 6월에 2집을 내놓죠. 2집의 대표곡 하여가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앨범 판매량이 220만 장 이상을 기록하게 되죠. 하여가는 힙합 음악의 국악을 접목시켰으며 수시아는 1990년대 말에 유행할 테크노를 미리 선도했던 음악이죠. 1993년 역시 방송가의 모든 음악상을 석권하며 신드롬을 이어갔어요. 2집 활동 후 3집 앨범 제작을 위해 몇 달간의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 당시의 가수들에게는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지금이야 앨범 판매를 위해 공백기를 갖는 게 당연시 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1994년 8월 3집이 발표되죠. 대표곡으로 발해를 꿈꾸며 이었고 기존의 댄스 음악의 비중이 줄고 락의 비중이 늘어났죠. 기존의 댄스 음악에 열광하던 팬들의 실망이 있기도 했지만 교실 리디아 등은 발해를 꿈꾸며 더불어 당시의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3집 앨범은 160만 장을 팔았으며 대한민국 100대 명반에 선정되었어요. 3집 앨범은 많은 이슈를 낳았어요. 교실 리디아를 거꾸로 들으면 사탄의 메시지가 있다는 대소문부터 강한 사회적 메시지가 수록된 곡들이 많아 통일, 교육, 현실, 마약 문제 등 사회 비판적 내용으로 인한 담론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기존의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진 상업적 색채가 강한 사랑 이야기에서 달피한 앨범이었죠. 그리고는 데뷔 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 1995년 10월 4집이 나오게 되죠. 당시에는 생소한 장르인 갱스터 랩인 컴백홈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너무 생소한 장르라 앨범에 부정적이었던 평론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발매 첫날 30만 장이 팔리고 총 240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게 되죠. 1995년 연말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약이 돋보이던 시기였어요. 방송의 게릴라 콘서트 등에 출연해 필승의 뮤직비디오 등을 만들며 각종 프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죠. 그리고는 1996년 1월 31일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을 하게 돼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은 전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각 방송사 9시 뉴스의 메인 뉴스가 되었고 각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죠. 은퇴 선언 이후 미국으로 떠난 서태지와 아이들은 1년간 아무런 음악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 이어
음반사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 베스트 앨범을 내놓게 되죠. 이후부터 솔로 서태지 시절이 시작되고 멤버들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죠. 이진호와 양현석이 기획사를 구성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서태지는 1998년 신화위의 베이스트로 주류 음악계에 등장하죠. 당시 신화위는 신대철하고 보컬에 김용호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락 음악이 베이스가 되죠. 1998년 7월 첫 번째 서태지 솔로 음반이 나오게 되죠. 서태지의 팬들이 이 음반을 5집이라고 말하곤 하죠. 얼터내티브 락 장르의 5집 음반은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리며 성공을 거두지만 은퇴 번복과 짧은 러닝타임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해요. 또한 미국 체류와 비밀 결혼, 신비주의, 아무런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아 팬들의 실망감과 논쟁이 많아지게 되죠. 2000년 8월 본격적인 컴백을 알리는 6집 앨범을 발표하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리를 옮겨 대중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뉴 메탈을 시도한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고 대표곡으로 울트라 매니아 등을 선보였죠. 다소 파격적인 스타일로 음반 활동을 했으며 방송을 통해 서태지 컴백 콘서트를 열기도 했어요. 음반도 140만 장의 판매를 기록했죠. 비로소 통산 음반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4년 후 2004년 7집 이슈를 발표하고 7집은 사회적 메시지를 등을 많이 담은 앨범으로 50만 장의 판매액을 올리죠. 이후 싱글 1, 2를 내놓으며 꾸준한 음반 활동을 하다가 2009년 정규 8집 음반을 내고 별 활동 없이 공백기에 접어들어요. 오랜 공백기를 깨고 2014년 10월 9집 콰이어트 나이트를 발표하죠. 대표곡으로 소격동이 있었죠. 이렇게 서태지는 신화위로 1장, 서태지와 아이들로 4장, 솔로 활동으로 5장의 정규 앨범과 2장의 싱글 앨범을 발표하죠. 이런 음반마다 해외에 영향이 있는 장르들이었던 갱스터랩, 뉴메탈, 랩메탈 등을 선보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뿌리인 헤비메탈 음악에 대한 꾸준한 사랑과 접목으로 커다란 대중적, 음악적 반항을 일으켰죠. 또한 통일문제, 교육제도, 청소년 가출, 사전시민제도, 음악산업, 낙태 문제 등을 다룬 사회적인 가사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최고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가요계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어요. 가요계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혁명이라는 표현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시대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요즘 서태지 표절이라는 기사가 간혹 들리곤 하죠. 서태지는 표절 논란에 대해 참고했을 뿐 표절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죠. 서태지를 잘 아는 이들 또한 음악적 참고였다고 말하곤 하죠. 그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음악 작업 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죠. 그냥 영감을 받은 거고 당시에는 서구에서 앞선 장르들을 많이들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표절 판정도 나지 않았는데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요.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밀리 바닐리 곡과 난 알아요는 유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판단은 팬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표절 논란이 소모적일 필요는 없어야겠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표절이라는 판정난 곡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비판과 반박을 하며 중하는 것은 건전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유머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의 평가는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어요. 다양한 실험과 창의적인 도전을 했으며 가요계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뮤직비디오를 음악의 표현 도구로 만들어 뮤직비디오가 우리나라에서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기획사와 가수 관계의 재정립으로 가수들과 기획사의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더불어 저작권, 초상권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패션, 신문화를 창조했다는 점이에요. 이를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서태지 신두릅이죠. 서태지는 90년대 이후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신세대들에게 받은 열광적인 지지와 영향력은 기존 기성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죠. 그 당시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 기성세대들은 느꼈을 거예요. 앞선 문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왜 열광하는지, 왜 폭발하는지를요.
저 포함 그 당시를 공감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